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이죠? 아침 썰방 한번 가볼게요.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카페 장사가 남은 장사라고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리 손님이 몰리지 않습니다. 원두, 우유, 과일 등등 식재료 값도 많이 나가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뭐 카페 엄청 많죠, 동네. 카페 없는 동네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좀 발에 치일 정도 카페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왜 많겠어요? 가장 창업하기 쉬우니까.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가장 만만하니까,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카페가 많이 하기도 하지만 많이 잘 말아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에 보니까 또 저가형 카페가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저가형 카페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겁니다.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 많이 봤죠? 여러분 동네 못해도 한 두세 개는 있을 겁니다. 최근에 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저가형 카페 창업하려면 얼마 드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가형 카페도 돈 진짜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듭니다. 만약에 광희시 같은데 뭐 저가형 카페 같은 창업한다고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까지가 안 됩니다.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 근데 저가형 카페도 그 순마진 계산해 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순자산이, 순자산 아니죠, 순이익이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도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300만 원 버는 거야. 일세가 빠지게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 저가형 카페 가가지고 커피 주문해봤어요? 안에 보면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저가형 카페는 박리담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해요. 밀려있어 이게. 그러면 뭐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뭐 배달시키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안에 보면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없이 그렇게 일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떼가지고 300만 원 버는 거야. 하루 왼종 일해가지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억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거의 최저시입에 가까운 돈을 벌어요. 그러면 좀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않나? 전 그런 생각 해봅니다. 사실 지금 시에 카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저가형 카페도 엄밀히 따지면 저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계산을 제대로 해보면. 뭐 아메리카노는 쌀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아메리카노 먹고 삽니까? 보통 카페 가보면 뭐 카라멜 마끼아또, 카페 모카, 모카 초코, 초코라떼, 녹차라떼, 뭐 주스, 아이스티, 홍차 많이 있죠. 여러가지 많이 팝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노만 팔아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절대 마진이 안 나옵니다. 그럼 다른 거 팔아야 돼.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카페를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만약 카페에서 주문한다고 치면 아메리카노는 잘 안 먹어요. 카페 모카 많이 먹습니다. 카페 모카. 근데 카페 모카가 이제 그 컴포즈 기준으로 시키면 4,000원이 넘어요. 그럼 저가가 아니죠, 여러분. 저가가 아닙니다. 싸지 않아, 여러분.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 제가 봤을 때는 커피 사 먹는 것도 좀 줄일 것 같아요. 커피는 뭐 아예 안 사 먹진 않겠지만 커피를 먹더라도 이제 밖에서 이제 주문해서 먹는 것보다는 뭐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대체용품은 찾겠죠. 그래서 저는 뭐 웬만한 자영업 다 말리지만 특히 카페를 말립니다. 카페를. 특히 여자분들이 카페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이 뭐 직장 그만두고 카페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정말. 특히 동네 카페는 하면 안 됩니다. 동네 카페는. 저가형 카페도 엄연히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광해시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서울 같은 데 2억 플러스 알파까지 갑니다. 그러면 창업비가 저가가 아니죠, 여러분. 고가입니다, 고가. 완전 고가예요. 그러면 창업비가 많이 없는 분들은 동네 카페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근데 동네 카페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보통 창업비가 적은 분들이 보통 변두리 같은 데 있잖아요. 구석진데 후미진데 카페 하는 거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사람들이
저 후미진 데까지 커피를 먹으러 올까? 예, 돈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꼴랑 커피 한 잔 먹겠다고 우리가 저 골목 안쪽까지 굳이 걸어서 들어가서 커피를 마실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커피숍을 가지 먼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커피 장사는 목이 중요하거든요. 목이. 보통 목 좋은 데는 이미 프랜차이즈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다 장악을 해서 목 좋은 데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가진 돈 가지고는 좋은 장소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프랜차이즈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노브랜드로 동네 카페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동네 카페는 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프랜차이즈도 많이 망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카페 창업 말립니다. 특히 여자분들. 예, 여자분들이 카페 창업 많이 하시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거 창업해서 만약에 잘못되면 정말 인생 꼬입니다. 이거 젊은 나이에. 특히 커피라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커피는 제 생각인데 변별력이 없어요. 이게 이 맛에 대한 변별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면 음식이 맛있으면 만약 그 음식점이 구석진 데 있어, 그러면 음식이 맛있으면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30년째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돈가스 집 골목에 있어. 근데 음식이 맛있으면 골목 안에 있어도 유명해지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커피는 맛집이 있습니까? 커피는 보통 뷰가 좋다거나 장사가 좋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가지 않나요? 맞잖아요. 보통 잘 되는 집 보면 경치가 좋다거나 교통이 좋다거나 보통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내 커피숍이 장사가 잘 돼. 시내 스타벅스가 잘 돼요. 근데 그 스타벅스가 맛이 엄청 좋아가지고 커피 맛집에서 갑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냥 거기 장소가 좋고 목이 좋고 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맛으로 차별화한다? 사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카페도 봐야겠지만 뭔가 우리나라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 우후죽순은 사라집니다. 갑자기 뭔가 몰리면요 또 갑자기 또 빠져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저가형 카페 시장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성공률이 1% 미만입니다. 자영업 하려면 최소 몇 년 이상 직원으로 있으면서 해당 사업 동태를 파악하세요. 고객 응대, CS 마인드도 제대로 안 된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편의점만 가봐도 저런 사람이 왜 서비스 업종을, 심지어 고객 상대도 미소도 띄울지 모릅니다. 간쓰게 다 내줄 용이 없으면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1% 미만 좀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보다는 한 10% 미만으로 잡아야 돼요. 10%. 네. 왜냐하면 보통 자영업에 창업을 하면 5년 안에 거의 90% 망합니다. 5년 안에. 정말로. 그러니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한 메뉴만 가지고 장사하는 경우 드뭅니다. 여러분 동네를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뭐 어떤 음식점이든 그 자리에서 5년 이상 안 바뀌고 사장 안 바뀌고 자리 꿰차고 있는데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프랜차이즈는 정말 자주 바뀝니다. 뭐 치킨집, 피자집 이런 데는 5년 못 버티는 곳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한 2, 3년? 길어야 2, 3년? 뭐 1년하고 이제 접는 것도 있고. 1%는 10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한다는 건데 이건 너무 심했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 될 것 같아요. 10%. 자영업 하려면 최소 몇 년 이상 직원으로 있으면서 해당 사업 동태를 파악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직원으로 일한다고 해도 잘 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뭐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식당 일 하려면 바로 창업하지 말고 직원 일하면서, 주방장 일하면서 어느 정도 마스터 한 다음에 돈 좀 모이고 한 다음에 해라.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예, 그렇게 해도. 고객 응대 CS 마인드도 제대로 안 되면 너무나 많다. 그러면 고객 응대 CS 마인드를 탑재라는 건데, 탑재도 안 됩니다. 탑재도.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이게.
음식을 잘 만들고 서비스 정신이 좋아도 이걸 어필한다? 이제 힘들어요. 그만큼 자영업이 성공하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자영업 간의 개인차가 분명히 났거든요. 이 맛의 차이, 품질 차이가 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간격이 좁아져요. 솔직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 점주가 아무리 서비스 잘해도 매출을 끌어올리기 힘듭니다. 예. 편의점 장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목이에요. 목. 장소가 중요합니다. 서비스 웬만큼 개판을 하지 않는 이상 목만 좋으면 장사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알바했던 주유소를 사례로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 주유소가 없어졌는데 옛날에 제가 일했던 그 주유소 SK 주유소였거든요. 그 주유소가 장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그 지역에 손꼽히는 곳이에요. 근데 서비스는 개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름값도 비싸고. 근데 왜 오냐? 주유소 거기밖에 없어요. 주유소가 그 길목에 보이는 주유소가 거기밖에 없어. 거기서 기름 주유를 못하면 한동안 주유를 못하게 돼요. 특히나 그 길목에는 이제 초인끼리 사람이 많아서 처음 들어가 주유소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기름 넣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아, 여기 주유소 비싸구나. 근데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미 넣었잖아. 어떡할 거야? 뭐 처음 오르다가 다시 안 오겠죠. 그러니까 그 뜨내기 손님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 근데 그분이 넣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 장소가 거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서비스가 안 좋고 뭐 가격이 좀 비싸도 오더라고. 진짜 안 망하더라고. 물론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뭐 장사가 안 되고 망한 게 아니라 돈 벌 만큼 벌고 뭐 비싼 값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내준 거예요. 내준 거. 망한 게 아니야 거기가.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카페나 편의점은 제가 봤을 때 목이 중요합니다. 예, 목이 무조건 중요해. 그래서 뭐 아무리 내가 뭐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다, 뭐 사람들 잘 자신 있다, 그렇게 해도 딱히 남는 거 없습니다. 남기기 힘듭니다. 잘 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절대 어떤 메뉴든 자영업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승부르기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존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